자, 호응 스피커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좀 아까 했던 그 네 가지 스피커, 그것은 직접 방사형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스피커 진동판 자체가 그냥 공기를 만나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 효율이 공기 그 뭡니까 이 뭐였죠? 공기 저항, 공기 임피던스가 저주파에서 굉장히 낮았고 고주파 쪽에서 이렇게 뭐 로제로 C가 있었지만 저주파에서 굉장히 낮게 거의 제로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응 스피커죠. 호응 스피커는 음을 내려고 할 때 나가는 곳에 공기가 굉장히 좁아서 얘를 공기를 뿜어낼 때 굉장히 저기 뭐냐 저항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죠? 그 바로 앞에 그 좁은 이런 실제로는 이 안에 이렇게 생기지는 않고 혼 드라이버 컴프레션 드라이버 쪽에 보면은 그 작은 페이즈 그 맞춰주는 그런 플러그 같은 게 있는데 어찌됐건 그 면적 자체가 엄청 작아서 진짜 바늘구멍에다 대고 바람을 불어넣는 약간 과장하면 그런 식의 액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엄청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돼서 그래서 컴프레션 드라이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이것을 스로트라고 하는데 이쪽에다가 불어넣을 때 이미 이쪽 임피던스가 커지니까 저항이 커지니까 그 같은 진동 크기로 진동 속도로 진동을 하더라도 이놈이 자체 받아들이는 출력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놈이 호응을 따라서 쭉 같은 다른 데로 못 도망가고 그 가이드를 따라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발생된 그 출력이 밖으로 나갈 때 그 직접 방사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음을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을 달면 장점이 음의 음압이 높아진다. 즉 감도가 좋아진다라는 건데 단점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 스로트 자체 시작하는 혼 자체가 시작하는 이 위치를 길이 0으로 생각하고 이쪽에서 우측 방향으로 x축으로 정의를 하면 그 면적은 이 혼 자체가 그 지수 곡선, 익스포넨셜 곡선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sx는 즉 여기가 s0고요. 여기서 s0, sx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2의 mx, 익스포넨셜 mx 그런 커브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피던스를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쭉 해서 해보면 이쪽에서 느끼는 임피던스 곡선이 J자 없앤다 그러는데 하나 생겼네요. 허수가 들어있는 저런 그러한 임피던스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임피던스 중에 이 좌측이 저항 성분이 되겠고요. 이것이 리액턴스 성분이 되겠는데 저것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됐던 거를 대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림 죄송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루트 안에 있는 그 식이 이제 그 저항 주파수 아니요 저 임피던스 저항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그 그래프 있죠 KA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 그거를 대치시키게 되죠.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곡선을 보시면 1-4 K제곱분의 M제곱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 있죠. 그게 뭐냐면 M 이퀄 2K일 때 그때는 아예 저항 성분 자체가 빵이 돼버려요. 공기 저항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을 내보내줘도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음 자체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진동을 하더라도 음이 없어져요. 그 위쪽으로는 좋은데 저 이주파수만 되면 이주파수에서 이주파수 이하가 되면 저희가 허수가 되면서 전부 다 말하자면 헛손질만 하게 되는 거죠. 막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그게 바로 컷오프 프리퀀시가 되고 요 M 이퀄 EK를 갖다 풀어보면 EK가 C분의 2파이 F니까 C분의 2파이 F니까 C분의 4파이 F가 되죠. 그럼 F 이퀄 4파이분의 MC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은 이퀘이션 공식이 있는데 저 주파수를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하고 저 주파수 이하는 음이 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은을 갖다가 설계할 때 아주 저주파까지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낮춰야 되잖아요. 얘를 낮춰야 되니까 M을 작은 걸로 만들어야 돼요. M을 조그맣게. 그러면 F가 작아지면서 컷오프가 낮아지니까 낮은 주파수부터 그 높은 쪽으로는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아이디어란 케이스고요. 실제로 해보면 안 나온다고 하지만 조금씩 나옵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열려 있다 보니까 조금씩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실험을 해보면 측정한 걸 보면 그 굉장히 급하게 그 주파수 이하가 되면 저 컷오프 이하가 되면 급하게 확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호은이 이 식은 무한히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기 보면 S0 2의 MX는 X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한한 호은일 경우에 이게 들어맞는 식이고요. 실제로는 무한히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잘리게 되겠죠. 잘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잘리게 되면 음파가 가다가 자기 환경하고 달라지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회절이 되면서 여기서 회절돼서 일로 돌아가는 놈 있고 그 다음에 회절돼서 다시 여기서 반사가 되는 놈이 또 있어요. 여기 완전히 여기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혼 스피커가. 그러니까 여기서 쭉 갈지 알았는데 여기는 완전히 허공이다 보니까 임피던스 자체가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내가 가던 임피던스에서 우리 전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75옴이나 55옴으로 매칭시키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자기 자체의 임피던스가 있는데 가다가 다른 임피던스를 만나니까 여기 허공이니까 아까 그 디렉트 레디에이터의 임피던스하고 똑같잖아요. 그쪽으로 만나니까 여기서 다시 반사를 일으켜서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가면 또 여기서 가다가 보니까 다른 놈이 딱딱한 놈이면 딱 걸렸잖아요. 그럼 다시 또 나와요. 들락날락 계속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에 맞게 계속 공진을 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공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주파수의 이 길이의 몇 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반파장 정도 되려나? 이거 하여간 어떤 주기를 가지고 얘가 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그래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런 완만한 혼 중에서 혼의 그 익스포넨셜 m이란 그 개수를 아주 작은 숫자를 주면 컷오프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m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컷오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저 m이 작아지니까 뭡니까 이 혼이 급격하게 확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거죠. 그 얘가 바로 알펜 혼이죠. 알프스 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런 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컷오프가 낮아서 이렇게 저주파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혼을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확 벌리면 얘는 컷오프가 높아지니까 여기서 주파수가 높은 쪽으로 이 컷오프 주파수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고 여기 이렇게 리플이 더 많아지게 되죠. 리플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이 무한히 길다. 그러면
무한히 길더라도 이렇게 S0에 2의 MX 그 곡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컷오프는 언제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컷오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무한히 크면 얘가 반사를 거의 할 일이 없이 계속 가잖아요. 한쪽 음파가 계속 이쪽에 발생된 게 반사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짧아지면 반사 다시 스로트로 왔다가 다시 또 반사, 이게 반사가 돼서 Y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다 해버렸네. 이렇게 공진이 발생하는 거죠. 들락날락. 그리고 그놈의 또 배수가 되는 그런 주파수에서 또 공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파수 특성에서 굉장히 높은 안 좋은 리플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 호원에서 측정했던 데이터, 제가 측정한 거 아니라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밑에 쪽에 여기 숫자가 쭉 써 있는데 relative pressure amplitude라고 썼습니다. 즉 상대적인 음압 크기죠. 그걸 보면은 여기 50부터 시작해가지고 50, 40 쭉 해서 밖으로 나올 때 이게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컴프레션 드라이버에 그 바로 붙어 있는 드라이버에 붙어 있는 쪽에서는 음압이 50배가 큰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다가 얘가 나오면서 면적이 점점 늘어나니까 얘가 팽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가 압력이 많이 떨어졌죠. 이쪽에 있는 이쪽 압력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컴프레션이 된 거예요. 50배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공기가 압축이 됐잖아요. 특히 대출력으로 뭐 140dB 막 이런 식으로 공연장용으로 빡 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어마어마하게 압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공기 자체가 찌그러져요. 공기 자체에 디스토션이 발생합니다. 스피커는 제대로 움직이는데 공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디스토션으로 음이 찌그러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찌그러졌는데 여기는 안 찌그러지게 펴서 나오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찌그러진 건 여기도 찌그러집니다. 대출력 스피커로 쐈을 때 음이 굉장히 쏘는 듯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스로트 쪽에서 컴프레션이 너무 돼서 감도는 높여줬지만 우리가 굉장히 음질이 안 좋은 디스토션된 음을 듣게 되는 거다. 그런 거죠. 호은의 단점이 바로 저거죠. 음이 찌그러진다. 둘째는 뭐죠? 이런 리플이 있다. 리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이 안 좋아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라운드져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부드럽게 떨어져서 내려갑니다. 평탄하게 쭉 가지가 않고. 호은 스피커의 특성이에요. 호은 스피커의 특성이 저 레디에이션 임피던스 아까 요 임피던스하고 어디 갔어? 요거하고 그 소스 드라이버하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등가회로 성경무 교수님이 그때 설명하셨던 그런 등가회로 하고 이렇게 맞춰 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까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 여기가 아까 방사 저항하고 그 다음에 음속하고 곱해가지고 음속 제곱하고 곱해가지고 음향 파워 나오는 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과정으로 설명을 하면 얘는 재밌게 여기가 뽕이 있어서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서 중간이 뽕이 있고 이렇게 고주파에서 꺾어져 내려가는 그런 특성이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호은 스피커뿐만 아니라 디렉트 레디에이터, 즉 직접 방사형 스피커도 마찬가지의 문제인데 아마 이 일전의 다른 과정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분할 진동이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저주파에서는 천천히 밀어넣으면 이게 진동판이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점점 빨리 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장자리에 있는 진동판은 밀리면서 얘가 어느 정도 빨리 움직이면 얘가 준비도 하기 전에 밀어버리니까 여기는 나가고 여기는 서 있게
꺾이게 되죠. 가장자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밀 때 얘는 반대로 이렇게 꺾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밀 때 꺾이고. 그다음에 주파수를 더 빨리 하면, 더 높은 주파수를 올리면 이게 세 단으로 분리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 올라갈 때 얘는 얘 내려갈 때 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막 동심원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형으로도 마찬가지로 막 밴딩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직접 방사형 스피커거나 혼 스피커거나 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저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음압 축상에서나 아니면 그 지향 특성을 만들 때 이놈들이 각각이 서로 상쇄되고 보강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지향 특성이. 그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강되면 지향 특성이 뽕이 생기고 상쇄되면 푹 가라앉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쟤는 저렇게 복잡하게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지향 특성도 저렇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막 엉터리 같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 스피커 같은 경우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출구에 나오는 음압이에요. 이거의 플레인, 이거의 출구의 이 웨이브 프론트, 이놈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탁 해서 나오면 지향 특성도 요거에 따라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찌그러지면 예를 들어서 1mm, 2mm 차이가 났어요. 이 움직이는 그 페이즈 플러그에서. 그러면 여기서 틀어진 게 여기까지 다 틀어져서 다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 프론트도 다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완전히 다른 지향 특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그 정밀도, 스피커 자체의 그 정밀도를 잘 맞추는 건 정말 중요해요. 또 하나는 그 안에서 고주파로 갈수록 얘가 브레이크업, 그러니까 분할 진동이 많이 생기는데 그놈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호은 드라이버에 그 붙어 있는 그 진동판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는 올라올 때 반대쪽은 마이너스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서로 캔슬이 되겠죠. 요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얘가 깨끗하게 나오질 못하고 여기 이렇게 딥 같은 게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푹 꺼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 분할 진동에 의해서 호은 스피커에서도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원인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 차세대 그 센터 이름이 뭐죠? 차세대 뭔데? 차세대 산업 음향 산업 지원센터에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실제로 스피커를 만들어서 특성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센터에 가서 이렇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신일 박사를 위시한 다른 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가 저는 했으면 좋겠냐면은 우리가 만들어서 음을 들어볼 게 아니라 만들어서 이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얘가 이렇게 가는지 이러고 있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앞에다 뭘 달아놔도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강성을 강화하거나 뭐 댐핑을 줘서 이거를 부드럽게 이렇게 가게 할 건가. 이게 해결이 꼭 돼야 됩니다. 이거가 그 다음 나가는 거에 대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혼 드라이버, 혼 스피커뿐만 아니라 아까 했던 직접 방사용 그건 더 그렇죠. 지향 특성뿐만 아니라 주파수 특성에서 이렇게 평탄하게 가다가 어디서 이렇게 올라가고 어디서 푹 한번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분명히 다 저런 분할 진동 때문인 거예요. 축상에서 측정한 주파수 특성,
그 다음에 지향 특성이 다 망가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측정하죠. 레이저로 쫙 스캔해가지고 모든 주파수에서 다 스캔해봐가지고 얘가 어떻게 움직여 있는지 애니메이션까지 다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1km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3km가 되면 이렇게 시작하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5km가 되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 이거 뭐 할 일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동판부터 싹 다 갈아야 되죠. 자, 그래서 호은 스피커는 다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컴프레션 드라이버, 여기에 이 안쪽에 진동판이 있죠. 진동판이 있어갖고 이쪽으로 내보내는데 여기 위에다가 조여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요 안쪽에 있는 그 부품이 아주 정밀하게 잘 맞아 있어야 되고요. 체결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페이즈 캔슬이 시작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예, 코일도 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한번 꼭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러면 음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스피커를 보면은 저렇게 단독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저런 걸로 포인트 소스라고 그러죠. 그런 스피커가 있는가 하면 라인 어레이로 쭉 해가지고 만드는, 공연할 때 쓰는 그런 스피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음이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거리 감쇄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면은, 자, 직접 방사형 스피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지향성으로 이렇게 간다고 일단은 가정하죠. 사실은 지향이 있어도 뭐 마찬가지 원리인데, 이 스피커에서 출력을 W라는 출력으로 내보낼 때 거리 아래서 이 출력을, 스피커에서 낸 출력을 표면적이 다 나눠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눠야 그 표면적에서 어떤 한 점에서의 음의 색이, 즉 인텐시티, R이, 거리에 따른 인텐시티 R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이 그 음의 색이 I가 뭐에 반비례 하냐면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4파이하고 W는 상수니까요.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이거는 원통인데, 실린더 원통에서 음을 어떤 일정 단위 길이당 W로 출력을 낸다고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요 면적을 보면은 얘는 2파이 R이라는, 2파이 RL이 되겠죠. L이 없네. 근데 L을 1로 치면은 2파이 R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에 반비례하냐? 음의 세기가 R에 반비례하게 되겠죠. 그 인텐시티를 갖다가 이렇게 구하고 나서 인텐시티의 그 값을 로그 값으로 구하면 여기다가 로그 10로그를 취하면 되죠. 그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얘는 거리 2배 될 때마다 6dB씩 감쇄되고요. 이게 얘는 거리 2배 될 때마다 3dB씩 감쇄가 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는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음원은 거리 2배에 자세하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썼는데, 거리 2배에 3dB씩 감쇄, 면음원은 거리 2배에 6dB씩 감쇄를 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출력을 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6m, 예를 들어 똑같은 스피커로 100W 뭐 이런 게 출력을 냈다고 치죠. 그럼 여기가 100W가 아니고 100dB를 냈다고 치죠. 요 거리에서. 근데 이거에 비해서 8배 떨어진, 8배, 그렇죠? 8배 떨어진 거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100dB가 8배면 248 3번이니까 얘는 9를 빼야 되죠. 맞나요? 9를 빼면 91dB가 됩니다. 즉 8m에서 91dB가 되고요. 얘는 똑같은 8m에서 6, 38, 33,
18dB를 빼야 되니까 82dB가 되죠. 얘는 91, 얘는 82. 거리가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그런 경향은 더 심해져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라인 어레이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거리 감쇄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거는 무한히 긴 라인 어레이를 썼을 때입니다. 이거 계산하는 것도 다 요 점에 오는 음은 얘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또 추가적으로 오는 음까지 감안해가지고 구한 건데 어찌됐건 그래서 출력을 집중할수록 감쇄가 적어진다. 라는 건데 자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얘는 모든 방향으로 지금 음을 쏘고 있잖아요.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요 토막에서 요 원통형, 깡통형의 이 표면으로만 음을 쏘고 위쪽으로나 밑으로는 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면 자체가 얘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어떤 요 수평 방향으로만 형성이 돼서 멀리 가더라도 표면적이 많이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얘가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리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호은 같은 경우에 여기서 호은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가만히 두면요. 아까 어디 있나? 아까 걸로 보죠. 여기서 보면 이쪽에서 비록 평면파로 주더라도 오면서 얘가 라운드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 약간 그림이 이상한데 결국은 여기가 이렇게 돼요. 볼록하게. 혼 스피커를 쓰게 되면 평면파가 아니에요. 이걸 마우스라고 그러는데 입 쪽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점음원 같이 행동을 하게 돼요. 둥그러니까. 그렇지만 점음원이지만 점음원은 W를 출력을 사방팔방으로 다 주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만 주지 않습니까? 면적이 요 구간이죠. 그러니까 감쇄가 구면파기 때문에 감쇄는 많이 있어요. 얘는. 그렇지만 출력의 효율만 높아진 그런 상태고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평면파 같은 경우는 평면파는 훨씬 감쇄가 적습니다. 선형 아까 그 라인 어레이 이거보다도 더 감쇄가 없는데 그거는 진짜 면이 넓을 때고요. 면이 넓을 때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100m에서 봤다. 그러면 얘는 감쇄가 그러니까 라인이 됐건 면이 됐건 점이 됐건 다 점으로 보여요. 요만한 크기에서는. 그러니까 감쇄되는 100m 구간으로 오면 그때부터는 다 구면파가 되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는 다 감쇄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면음원인 그 스피커인 경우에는 바로 그 스피커 인근에서 감쇄가 훨씬 더 적어서 얘는 거의 감쇄 없이 쭉 날아가요. 예를 들어서 한 20m까지는. 그러면서 점점점 감쇄가 구면파로 바뀌면서 옛날 그 점음원처럼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몇 미터에서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이 면음원의 크기하고 관계됩니다. 이게 면음원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갖다 놓으면 감쇄가 적어지는 그런 영역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구면파인 혼도 있고요. 지금 이게 아니구나. 요 앞에 보면은 이게 JBL 거 같은데 이게 보면은 이거는 도대체 면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쪽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약간 구부러진 파형이 나올 거거든요. 그놈이 이제 이 혼에서 빠져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혼을 빠져나간 다음에 내보냈기 때문에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래도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끝까지 해서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면으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면으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꼬부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장거리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있다면 넓게 보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아까 했듯이 이렇게 사각형은 원형으로 봤을 때 지향성으로 이렇게 보면 면이 딱 있으면 이 사이드에 가서 서로 간섭하거든요. 어떤 면이 됐건 원이 됐건 사각형이 됐건 이 왼쪽과 오른쪽 사이드에서 보면 서로 간섭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로브가 생기죠. 사이드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사실 어쩔 수 없고, 만약에 그게 컨트롤 가능하시다면 아까 제가 저기다가 이렇게 뭐 싱크 펑션 막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라서 만드시면 오히려 더 직진성이 강한 스피커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을 설명드렸었지만, 예. 저게 컴프레션 드라이버니까 혼 스로트하고 그 개구부하고 사이에 압력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일단 매질 자체를 단순히 그 제자리 진동시키는 형태로 소리는 이제 파동이니까 전달이 되지. 이게 뭐 그 소방에서 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 진동할 때 그 압력이 다를 거 아닙니까? 압력이 다르면 소리 전달 속도도 다를 테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 혼 스피커 자체가 가장 잘 설계된 게, 그러면은 개구부에서 그 평면 형태, 그러니까 평면파로 전환해 주는 게 가장 좋은 혼 스피커라고 할 수 있나요? 가장 좋은 혼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덕목이 있겠죠.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 하나 있는 건데, 압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음속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서의 변화는 없어요. 단지 여기 지금 압력이 50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1이에요. 50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 로그를 취하면은 한 100이면 한 20dB 차이 나고, 좀 안 되니까 16dB? 뭐 이 정도 차이 날 텐데, 14dB인가? 그 정도 차이 나는데, 얘에서 찌그러진 놈, 찌그러지느냐 안 찌그러지느냐, 그거가 저는 그 음질을 굉장히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혼 중에 음질이 굉장히 깨끗한 혼들이 있는데, 좋은 스피커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컴프레션을 아주 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하지 않고 좀 넓혀놓고 거기다가 때리면 비록 감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디스토션이 많이 적어지죠.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교수님하고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르요. 아까 음속의 압력에 따라 차이가 안 생긴다고 했는데, 그 이제 선형 영역에서는 맞는데, 이제 특히 압축 드라이버가 아까 두 교수님 말씀하실 때 찌그러져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비선형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비선형적으로 바뀌는 음압이 130dB이 넘으면 있잖아요. 이제 비선형성이 만들어져요. 소위 말하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게 내가 1kg, 2kg를 넣으면 1kg, 2kg만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합차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합차가. 그게 왜 그렇게 생기냐고 하면, 사인파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톱니파가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압력이 좀 높아진 부분에서 음속이 조금 더 빠르고요. 압력이 낮아지는 이게 저 앞부분에 스윙을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조금 느리기 때문에 이게 사인파가 해야 되는데, 위는 조금 더 빨리 가고 위로 조금 밑에는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바닷가만 파도 칠 때 보면 울릉에다가 바닷가에 밑에 마찰 장이 거의 없다 보니까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톱니파로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압축 드라이버는 크게 내주면 왜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컴프레션 드라이버 그게 목 부분에서 130dB 이상이 넘어가면요, 일단은 다 소리 찌그러져도 다요. 톱니파라는 말은 1차, 3차, 5차 고주파가 막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1차만 넣으면 1kg만 넣어야 되는데 3kg, 5kg, 7kg 다 나오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본다고 하면
너무 센 출력을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죠. 그렇게 지금 압축 드라이브 기술들이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스로트에서 160dB까지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비선형으로 가거든요. 그럼 소리 들어보면 절대 깨끗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앰프 볼륨을 쫙 올리면 어느 순간부터가 소리가 좀 이상하게 바뀌는 게 있어요. 음색이 좀 이상하게 바뀌는 게 그게 이제 거기서 굉장히 고압이 형성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요즘엔 나와 있는 앰프 중에서 스로트에서 130dB이 넘어간다고 하면 DSP적으로 다시 톱니파를 사인파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아예 신호 자체를 아예 변형시켜서 내주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크게 소리가 되는 거니까 특히 뭐 민바이 같은 경우에는 더 예,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뭐 혼 스피커가 임피던스 매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 무조건 크게 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이게 혼이라는 것들은 어찌됐든 우리가 쓰는 이유가 효율을 높이자라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 두 번째로는 소리를 모아주는 걸 더 크게 보거든요. 공연할 때 옆사리 소리 가면 안 되니까 여기 우리가 듣고자 하는 청중들 내에서 있잖아요. 소리를 모아주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향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두 교수님 보여주신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 모양이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엉덩이처럼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커버리지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들은 이제 그 직접 방사도 마찬가지지만 혼도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지향성이 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옆자리 이 사람이 있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음색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음색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화려하게 들리고 여기는 둔하게 들리고 그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음색은 바뀌지 말고 개인은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음색은 바뀌지 말자고 개념으로 이제 혼을 설계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내가 정지향성 혼 그래가지고 아까 뒤에 보면 막 가다가 두 번, 세 번 꺾이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사람 종이냐 본다고 하면 좀 개념은 쉬운데 여러 사람한테 피해적인 개념으로 혼 스피커를 쓴다고 하면 혼에 대해서 단순히 임선수 매칭뿐만이 아니고 정지향성, 지향성을 어떻게 조절해 줄 건지 음색이 옆으로 가더라도 안 바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업체들마다 JBL 특허가 있고 EVA 특허가 있고 우리 혼 쉐입들이 뭐 레디알 혼도 있고 그다음에 뭐지? 이게 두 번 꺾이는 해가 정지향성, 콘스탄트, 디렉티비 톤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있다라는 거죠.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혼이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평면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인 거는 분명하고요. 특히 장거리 멀리 보내지 않는 목적이라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멀리까지 보낸다 하면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장거리에서의 디렉티비티를 먼저 계산해서 반대로 이 혼에서 그러면 그쪽을 가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혼뿐만 아니라 직접 방사형도 마찬가지예요. 이 면을 어떻게 만들어 주면 그게 그런 지향성을 가지게 될 건가? 인버스 시키는 방법도 있죠. 예. 그렇게 지금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가능한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예,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저음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끝에 가가지고 파이프 끝은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끝에서 반사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왔다 갔다 하는 정제파가 생겨서 그게 도미넌트하게 돼요. 그게 더 우세하게 돼서 원래 주파 특성이 이렇게 평탄하게 쫙 다 나오는 건데요. 길게 됐으면 아까 레디얼 혼 그 알펜 혼 같은 거 다 나오는데 끝에 가서 반사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임피던스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임피던스가 이렇게 생기니까 음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평탄한 음색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이번엔 관의 정제파 마치 악기처럼 그래가지고 얘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음질로 그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임피던스 매칭에서
이게 얼마나 이 자연 공기 프리 에어 쪽으로 갈 때 얘가 얼마나 부드럽게 이어줄 건가.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끝부분에서 반사 안 하고 회절 안 하고 끝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호흡 길이 때문에 얘는 갑자기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어떻게 됐건. 그리고 이걸 이렇게 휘어버리면 또 지향성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커버리지가 안 나오고 얘가 너무 둥그러져서 너무 넓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톡톡 잘라다 보니까 앞으로는 나가는데 특성이 안 좋은 이렇게 생긴 특성을 가진 그런 호흡 특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방법은 있어요. 바로 DSP죠. 지금 업체들이 다 사용하는 그 이퀄라이징 방법을 써서 이렇게 생긴 거를 다 마이너스로 깎아서 원래 좋은 것처럼 사실 어떤 편법을 쓰는 거죠. 제가 보기엔 편법 같은데 원래 만들었던 그 호은 스피커 그냥 아무것도 이퀄라이징 안 하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안 좋잖아요. 어느 호은들이든 다 그렇죠. 거기다가 EQ 다 걸어갖고 프리셋이다 이거 건들지 마라 우리 회사 거니까라고 마치 무슨 저기 도장 찍어주듯이 이거 건들면 우리 회사 뽀록 나니까 안 돼 이거예요. 원래 만들 때부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짧은 호는 특히. 예. 다음으로 갈까요? 자, 저무먼의 단점. 자, 이게 일전에 EV하고 에러쿠스틱하고 막 싸우고 막 한참 그랬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안 싸워도 돼요, 솔직히. 왜냐면 에러쿠스틱 특허 끝났어요. 이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말고 뭐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만들자고요. 자, 저무먼에서 뭐가 문제인지 보시면 저기 돌 2개 떨어뜨리면 강에다가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막 간섭되는 리플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과장돼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요런 식으로 요 웨이브만 가면 되는데 이놈이 간섭을 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한 라인들이 쭉 생기게 되거든요. 저 패턴이 그래도 언제나 저런 패턴이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저거의 물결의 주파수를 바꿔버리면 이 패턴이 완전히 또 다른 패턴이 됩니다. 무슨 매직처럼. 그러니까는 어느 한 자리에서 들었을 때 어느 주파수는 음이 크게 들리고 어느 주파수는 엄청 작게 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무먼이 2개 있을 경우. 자,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음을 듣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무먼 2개. 근데 지금 한 자리에서 들으시니까 이 뭐 잘 괜찮은 것 같지만 왔다 갔다 들으면서 우리가 테스트 음원을 틀어줬을 때는 저 현상을 분명히 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는 쥐 소리가 나고 어디서는 쿡 소리가 나고 어디서는 치 이러고 다 다른 음질이에요 지금.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무먼이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에러쿠스틱 그 개발자가. 에러쿠스틱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연구를 했지만 상당히 드라마틱한 기술이다 해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도 저거 억셉트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결국은 그 이후로 큰 성공을 거둬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과 매출을 일으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콤필터링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한 자리에서 들었을 때 어느 주파수는 크게 들리고 어느 주파수는 안 들리고 또 다른 주파수는 또 크게 들리고 또 안 들리고 막 이런 현상이 주파수 특성에서 굉장히 딥과 픽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안 좋은 음질. 그게 발생되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음향 문제가 다 간섭이라고요. 얘만 없으면 깔끔해요. 간섭을 어떻게든 막자. 이게 지금 큰 관건이 큰 문제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얘를 이게 왜 앞에 앞에 거를 반대로 했나 보네. 그래서 아까 점음원과 선음원 비교할 때 선음원을 하면은 멀리 보낸다 그런 의미에서 얘를 갖다가 개발들을 한 건데, 자 선음원이 되면 멀리 보내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길어지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보자고요.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주파수로 변환하면 얘 싱크 펑션이 되잖아요. 이 길다란 사각파니까 이거를 아까 저기다가 칠판에 썼던 것처럼 해보면 이게 싱크 펑션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로는 굉장히 샤프한 그 지향성을 가지고 쫙 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자리 위나 아래는 작은 리플들이 생겨요. 이게. 그 어찌 됐건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저 라인에 따라서 쭉 같은 높이로 거의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얘도 스틸 다 전문원이잖아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얘는 위아래로 적당히 들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듣다가 10cm를 딱 앉으면 음색이 달라졌네? 이렇게 하니까 또 달라졌네? 이게 뭐야? 그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전문원으로 됐을 경우는. 다 간섭이니까요. 얘는 이런 거는 보통 지하철역에 쓰는 건데, 그죠? 안내방송 할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얘는 음질하고 별로 관계없이 그냥 보내면서 요 높이에 위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가정용인 것 같은데, 가정용에서 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높게 했는지, 비싸게 팔 것 같은데 비싼 돈 받게 하려고 그런 건지. 그래서 어찌됐건 쟤는 전면으로 보내는데 효과가 있는데 단지 위아래로 간섭이 계속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자, 얘도 선음원인데 약간 짧은 선음원이네요. 근데 얘도 요 안에 혼 스피커가 있다면 혼이 이렇게 라운드 돼서 음파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얘도 점음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섭을 많이 하고, 간섭을 하게 된다면 아까처럼 수직 방향에서 굉장히 음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얘가 수직이니까 실제 객석으로 보면 저 발코니 상단하고 그 발코니 앞쪽, 그다음에 그 아래쪽, 그다음에 객석, VIP석이 전부 다 음질이 다른 거죠. 하지만 공연장은 좀 울림 있잖아요. 그것들이 가서 조금씩 메꿔주는 것뿐입니다. 원래 저걸 야외에서 딱 틀으면 거리에서 쫙 측정해 보면 콤필터링 굉장히 심하게 쫙 나오게 되죠. 라인 어레이라도, 어떤 라인 어레이라도. 얘도 가려서 모르겠네. 숨겨놨어요. 안에 뭐 있는지. 아마 이건데 이렇게 가려놨지 않겠습니까? 네? 저기가 그렇습니까? 그래요? LD라고 썼는데. 그래서 6인치가 8개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쟤도 점음원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점음원이지만 낮은 주파수에서는 서로 파장이 기니까 서로 얘가 그다지 간섭이 별로 없는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얘가 로빙이 되게 심해져요. 그래서 쟤도 역시 큰 어떤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 에러쿠스틱 그 기술이 나타나게 된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에러쿠스틱 홈 스피커의 출구까지 경로를 일정하게 변경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트로트 아닙니까? 혼 드라이버? 이쪽에서 이쪽 올 때는 굉장히 짧은 구가 이게 지금 여기까지 그냥 온다 그러면 막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온다면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반면에 이쪽으로 사이드로 오는 놈은 이게 보통 이게 세워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드로 오는 놈은 옆 측면으로 오니까 경로가 길다고요. 얘가 길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는 건 짧다고요. 그래서 이 짧은 놈을 어떻게 할까 해서 우회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 만나는데
요렇게 온 거하고 요렇게 온 거하고 이렇게 온 거가 전부 다 동일 선상이 되게 마치 이건 아주 간단해요. 실 갖고 이렇게 실험해 보면 되죠. 딱 해서 이렇게 해보면 그 딱 맞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쏘면 음파가 여기 와서 쫙 모여서 한쪽 라인으로 쫙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우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호운이라고 하면 호운의 수직 방향으로 라인이 딱 되면서 전부 다 평면파가 되는 겁니다. 아, 평면이 아니고 라인 소스가 선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유닛 하나고 또 이거를 갖다가 여러 개를 쭉 놓으면 전부 다 선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아까처럼 이 라인 어레이로 이렇게 만약 이게 그 회사 거라고 하면 여기 선, 그러니까 전부 다 쭉 라인이 돼서 진짜 선처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상하 간의 간섭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던 이렇게 앉던 음색이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뭘 만들어야 되겠는데 해서 만든 게 이런 식으로 토와 제품 같은 경우에 경로를 이 경로하고 센터로 가는 경로를 이렇게 돌려서 아까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이거는 옆에서 가는 중간에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같은 효과를 얻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거는 아담슨 건데 아담슨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사이드에서 한번 불룩 올렸다가 이렇게 다시 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고 맨 오른쪽은 노턴 오디오라는 건데 걔도 뭐 얘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특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형식으로 해서 어떤 라인을 딱 만들므로써 그 스피커의 그 선음원화를 이룬 거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 회사들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공연장에서 얘는 지금 수직 방향으로 컨트롤 되거든요. 수직으로는 라인으로 딱 보낼 수 있어요. 단지 라인으로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드 로브가 생깁니다. 그냥 같은 저기로 쏘면 아까 했듯이 가운데는 세게 쏘고 사이드는 어떻게 위아래는 적절히 컨트롤하지 않으면 얘는 위아래로 뭐가 생겨요. 천장으로 날아가는 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구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스피커들이 거의 다 90도에서 110도 스피커들이에요. 수평 방향으로. 즉 수직으로는 라인이 딱 섰는데 수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수평으로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냥 라인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수평으로는 이렇게 각 틀어가지고 라인에다가 이렇게 틀으니까 내가 보낼 방향이 몇 도다라는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그런 기술을 쓰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라인은 수직은 되는데 수평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110도다. 아니면 내가 50도를 원한다. 그러면 뭐 에러코스틱에서 쿠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가변으로 이렇게 판때기 붙여 갖고 하는 게 있던데 그것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없어 보이고 어찌 됐건 그런 수직 방향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도 면처럼 면 어레이가 확실히 샤프하거든요. 자, 수직 방향으로는 수직 방향으로 라인인데 수평으로 어떻습니까? 수평으로 완전히 구면파예요. 저런 라인 어레이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구면파는 가다 보면 다 장거리 가다 보면 옆으로 다 퍼져버리죠. 그러니까는 장거리에 보내는데 어떤 제한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제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내가 원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공연장이나 뭐 아니면 야외나 객석 사람 앉은 지역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다만 딱 보내야 되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겨서 110도면 그냥 쓰는 거야. 110도를 쓰면요 벽을 치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더 넓어져요. 커버하는 게. 그래서 벽을 치면 어떻게 돼요? 치고
객석에 다시 날아가서 약간 에코 내지는 음질 열화, 콤필터링 생기고 막 별하별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직도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음향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계실 거고 하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에서 뭐 휴대폰 가지고 히트친 것처럼 음향에서도 좀 뭔가 보여줄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영역 커브에 적합한 스피커가 뭐냐? 지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향 특성이 컨트롤이 가능해야 되는데 수직뿐 아니라 수평까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직만이 아니라고요. 수직을 예를 들어 110도로 쏘면 여기서 보세요. 요 앞자리는 110도로 좋아요. 저 뒷자리는 뭡니까? 너무 좁아요. 여기서 봤을 때. 그런데 110도로 그냥 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웨이브를 스컬프처, 에라쿠스틱에서 스컬프처 테크놀로지라고 해요. WST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스컬프처 제대로 안 했어요. 이것만 했지 이쪽으로는 전혀 스컬프처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능할 수 있게 빨리 해봅시다. 기왕이면 가면 가능. 그래서 이런 것까지 되는 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